위장도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지금 현행법의 가장 큰 쟁점들의 하나입니다. 즉 원청이 지시를 할 때도 있고 돌려서 지시도 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에 근로자 파견이냐 위장도급이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도급이라는 것은 제3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나 이 중간에 있는 업체가 형식상 있을 뿐 의미 없다. 원청의 부서 수준의 일을 하는 정도이면은 그냥 원청과 나랑 직접 근로관계가 있는 걸로 본다라고 하는 게 이 위장도급의 가장 핵심 판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0년 4월 9일 언제예요? 약 2년 반 전이에요. 2년 반 전에 대법원이 여러분들은 위장도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웰리브의 직원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린 날이 2020년 4월 9일입니다. 2년 반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3번밖에 없는 위장도급 판례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계 중에 직접 고용되지 않는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2020년 4월 9일날 대법원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주는 웰리브입니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금속노조하고 웰리브와 웰리브 FS하고 협약을 체결하죠. 다 자회사로 간다라고. 그래서 야 그런 합의를 니들이 했는데 이 합의에 관여된 사람 손들어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제가 법률원한테 금속노조 법률원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어. 2020년 4월 9일 기준으로 한 1년 지났으면 여러분들은 다 정규직 신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 자회사로 간다고 금속노조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야, 이 합의에 관여된 사람은 손들어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있어요. 자, 판단의 중요한 사실관계. 대법원이 왜 이것은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의 사실관계들이 이렇습니다. 자, 업체의 대표는 원청의 부서장이다. 있었죠. 직원 정보에 관한 전산망의 팀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우리 회사 사장이 저 회사로 가면 부장이 되네? 이런 거죠. 그래서 웰리브 직원이 도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감독을 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웰리브가 우리한테 지시 감독을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첫 번째 봤던 거고요. 두 번째는 채용 과정에서 이 사람이 웰리브 직원인지 보통 채용하면 면접하고 뭐하고 하면 여러 사람이 막 나타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장님, 우리 회사 사장님은 팀장이니 사장이 저를 채용해야 되는데 웰리브 직원들도 와서 나를 면접을 했네? 그러면 이게 웰리브 직원 뽑는 거야? 저 부서 뭐 수송이면 수송, 뭐 푸드 직원 뽑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웰리브도 오고 그 사람도 오고 하면은 웰리브가 왜 남의 회사 직원 뽑는데 와? 너희들이 직원이니까 너희들이 관여를 했지? 라고 보는 게 채용 과정에서 웰리브가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웰리브가 취업 규칙을 막 바꿉니다.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푸드도 그때 바꾸고 수송도 그때 바꾸고 그린홈도 그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날짜에 취업 규칙이 다 똑같이 바뀌어요. 야 그럼 하나 취업 규칙하고 적용하는 건 뭐가 틀리냐?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지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도구업체를 운영하는 데서 독자성도 없고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그냥 오로지 인건비에 대한 부담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도급을 주면 뭐가 붙어요? 부가세가 붙죠. 이 부가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를 안 내는 방법은 도급 금액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돼요. 그 도급 금액은 인건비만 주면은
부가세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가세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도급을 주는 금액은 여러분들의 인건비밖에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너희 회사의 한 부서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이러한 점을 쭉 봤을 때 중간에 있는 수송인이, 푸드니, 그린호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류상에 존재하는 회사일 뿐이지 웰리부의 수송부, 웰리부의 조리부, 웰리부의 그린홈부라고 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은 웰리부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2020년 4월 9일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리고 2021년 3월에 여러분들이 웰리부 FNS에 가고 며칠 뒤에 창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해요. 예, 웰리부 직원 맞습니다. 그러니 웰리부 직원이었으면 줘야 될 돈 지급하세요. 라고 판결을 합니다. 왜 3월에 했을까요? 4월에 판결을 하니까. 4월에 판결을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가고 막 얘기하면은 왜 그러세요? 라고 하기 뻔하니까 판결을 뒤로 미루고 금속노조가 회사하고 합의를 해서 3월 1일 달에 출범을 시켜버린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을 저희들이 하잖아요. 재판하는 것은 이미 기존의 대법원에서 판결을 다 했기 때문에 그 판결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판결하고 상황이 얼마나 달라요? 라는 게 1차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웰리부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웰리부가 계속 주장하는 내용일 거고요. 우리는 반대도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주장 내용이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대법원을 저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업체 대표 웰리부로 가면 뭐예요? 우리 회사 사장님 웰리부에 뭐예요? 이사죠. 예전에는 팀장이었는데 그때는 수송부, 식당부, 그린홈부, 그러니까 부서장이었는데 이걸 다 하나로 모아놓으니까 좀 이제 직책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된 사장님이 지금 우리 회사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서는 바뀐 게 없어요. 그냥 팀장이시던 분이 지금은 임원, 상무니 이런 식으로 있을 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뀐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직원 채용 과정에서 웰리부 직원이 관여했다. 이건 사실은 별로 잘 모르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웰리부 FNS로 갈 때 누구랑 합의했어요? 웰리부는 합의하셨잖아. 여러분들을 웰리부 FNS로 보내는 합의서 작성한 사람이 웰리부예요. 그러니까 저 말이나 합의서 작성해서 여러분 웰리부 FNS 가세요라고 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자회사 직원 뽑는데 왜 원청에 관여해요? 합의서도 자기들 작성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세 번째, 웰리부 취업규칙 개정이나 업체 취업규칙 개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사실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왜 비슷할 것 같아요. 웰리부의 취업규칙하고 우리 웰리부 FNS 취업규칙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기는 서로 틀리겠죠. 웰리부는 그전에 했고 웰리부 FNS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자, 도급업체 운영에 있어서 업무 처리 과정의 독자성이나 밀접한 부분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겠죠. 웰리부는. 우리는 웰리부 FNS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FS가 독자적 운영을 해요.
라고 하는 형태를 하겠죠. 우리는 어때요? 웰리브가 우리랑 관여해요? 그래서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추가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일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식당이죠. 식당의 소유주가 누구일까요? 대우조선이죠. 식당의 소유주는 대우조선이에요. 건물 등기부 띄워보면 대우조선이 소유주로 떠요. 자, 대우조선에 위탁받은 업체가 어디예요? 웰리브예요. 웰리브하고 대우조선하고 어떤 계약이 있는지 아세요?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어요. 웰리브가 다른 제3자에게 내가 도급 주는 것을 또 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중간에 떼먹을 거잖아요. 내가 도급 받아놓고 야 네가 해 라고 줘버리면 내가 공짜로 주겠어요? 내 주머니 다 채운 다음에 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품질 단가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우조선이랑 웰리브 간에는 도급이 금지되어 있어요. 제한층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웰리브와 웰리브 FNS하고 어떤 계약을 했을까요? 도급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하고 웰리브하고 재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웰리브 FNS하고 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계약서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자 그러면 대우조선에 있는 식당을 웰리브 FNS가 사용하잖아요.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계약은 웰리브하고 하지만 실제 사용은 웰리브 FNS가 하잖아요. 이 웰리브 FNS하고 대우조선 해양하고 이 식당을 사용한 것에 관한 계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웰리브랑 계약을 했으니 웰리브가 식당을 이용할 거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지 FNS가 대우조선 해양하고 내가 너희들 식당 사용할게 라고 하는 계약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웰리브 FNS는 대우조선 해양에는 존재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취하독을 금지해놨는데 웰리브 FNS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 내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자, 마지막으로 실제 도급 금액이 너무 비다. 여러분 식자재 납품되죠? 누구 이름으로 납품돼요?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식자재. 수령인이 누구예요? 웰리브 FNS예요? 아니면 웰리브예요? 웰리브죠. 식자재 주문은 웰리브가 해요. 그걸 우리는 처리를 해. 그럼 식당 운영에 대한 권리가 우리한테 넘어와 있을까요? 우리는 조리하고 청소하고 배식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래요. 웰리브가 그냥 납품받으면 돼요. 근데 일이 넘어가서 납품받는 순간 부가세라고 하는 게 또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상 내용으로 보면은 인건비에 준하는 수준의 도급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대법원이 판단한 저 5가지 중에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 위장도급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3개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모아놨을 뿐 그래서 그 팀장이 사장이다가 임원이 사장으로 바뀐 것 외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문제는 2년 반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웰리브 직원이었는데 다시 2년 반 지난 지금 웰리브 직원으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왜 웰리브 지회가 저런 합의를 했을까? 사실은 금속노력 밝히는 이유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그냥 웰리브 지회가 현장에 배포한 유인물에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로자 파견이다.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10억의 보상을 받기로 했다. 마지막에 고용 안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유인물에는 적어놨더라고요. 작년 3월달 왜 그런 합의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렇게 3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근로자 파견이라고 했어요? 위장도급이라고 했어요? 1년 전에 대법원 위장도급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왜 금속노조 웰리브 지회는 근로자 파견이라고 할까? 근로자 파견이하고 위장도급을 제가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 2가지 구별을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 파견이고 이게 오래 걸릴 거다? 이미 대법원에서 위장도급이라고 1년 전에 판결을 해놨는데 야, 우리가 근로자 인정받으려면야 근로자 파견에 관한 소송을 해야 되고요. 근데 소송이 참 오래 걸려야 모르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근로자 파견하고 위장도급하고 이게 다르다는 걸 모르고 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까? 근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소송을 수행을 했거든요. 금속노조 법률원이 위장도급이라고 하는 1년 전 판결 그리고 지금 소송에서 다음 달에 판결을 받는 상황인데 금속노조 웰리브 지회가 위장도급과 근로자 파견이란 걸 모르고 근로자 파견에 대한 소송은 오래 걸려야 라고 여러분을 설득했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진 않죠. 2번째, 40억 중에 10억을 받았다. 40억을 받을 수 있는데 10억을 받았다. 그건 30억을 까준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 아니 40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한 100억을 받았으니 좀 다른 건 양보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러면 설명이 되는데 야, 우리가 받을 돈 40억인데요? 10억 받고 우리가 합의해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회사로 가. 과연 이런 게 정당한 설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고용안전 대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합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웰리브 FNS의 주식의 일부를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한다. 그럴 것 같으면 웰리브에 투자하라고 하지 웰리브 FNS에 투자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3가지 설명을 들어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끼리 전문가들끼리 하는 이야기는 있긴 하지만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 3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했을 때 정말 저렇게 생각해서 합의를 했으면은 그냥 여러분이 억울한 거죠. 하나도 맞지 않는 주장을 했었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이 3월 1일 날 FNS로 전환되면서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합의서의 효력이 무엇일까? 보통 이런 합의를 보통 부재소 합의라고 해요.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한 다툼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부재소 합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속아서 작성하면 무효예요. 속았다. 자, 금속노조가 밝히는 저 3가지 사유는 다 우리를 속인 거죠. 위장도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파견에 대한 다툼을 해야 된다. 40억 중에 10억 받았다. 고용안전 대책으로서 했다. 라고 하는 게 그럴싸하지만 우리를 속인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자 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판단한 이러한 웰리브, 예전에는 웰리브 수송, 웰리브 푸드, 그린홈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거기다 웰리브 FNS라는 회사명을 집어넣어놨을 때 대법원이 판단한 달라지는, 대법원이 위장도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뭔가 달라지는 게 존재하느냐 라고 하면은 달라지지 않죠.
좋아. 그 합의는 그 이전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돈, 그냥 얼마 그냥 몇 프로 퉁쳤다고 하자. 그래도 2021년 3월 1일부터는 다시 웰리브 너희들이 우리 직원 사업주니 거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달라 라고 하는 논리도 사실은 가능하죠. 기존에 웰리브 수송, 웰리브 푸드였는데 그냥 그 이름 싹 지우고 웰리브 FNS 라고 하는 회사를 둔 거죠. 자, 그 전에 웰리브 수송, 웰리브 푸드는 웰리브의 자회사일까요? 아닐까요? 웰리브가 세운 회사예요. 그러니 자회사죠. 그 자회사를 모아가지고 웰리브 FNS라는 새로운 회사로 했어요. 그럼 그전 자회사는 위장도급이고 지금 자회사는 위장도급이 아니다? 그런 논리도 사실은 성립하지 않죠. 이 대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요. 웰리브가 팀장으로 하여금 수송을 만들었다. 푸드를 만들었다. 그린홈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계약기간이 끝나니 다른 팀장 인사 발령을 받으니 그 인사 부장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었다. 회사를 만들었다. 회사를 만들었다고 나와요. 자, 웰리브 FNS 누가 만들었어요? 웰리브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웰리브가 웰리브 수송, 웰리브 푸드, 그린홈을 만든 거나 웰리브가 웰리브 FNS를 만든 거나 똑같이 자회사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그냥 주식회사가 아니었다가 지금은 주식회사죠. 자, 사실은 기존 재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긴 해요. 그 전에는 수송이다 보니까 차가 누구 거야? 라고 법원이 물어봤죠. 요건 대우조선 거고요. 요것은 웰리브 거고요. 요것은 대우투어 거예요.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오죠. 식당은 누구 거예요? 대우조선이 아니죠. 그것처럼 실제 재판에 있어서 달라진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부서별로 회사가 있던 게 다 모아서 FNS이기 때문에 2021년 3월 1일자 여러분들의 합의서는 결국은 그 이전치는 우리가 임금 청구를 이걸로 퉁치겠다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회사는 그전과 웰리브 FNS는 달라요 라고 하는 주장을 주구장창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함정들을 봤더니 회사가 다 넘어왔어요. 첫 번째,